북한의 산림 황폐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식량난과 에너지난 등으로 인한 북한의 산림 황폐화는 홍수와 산사태 같은 자연재해로 이어지는 상황인데요. 전 세계가 기후위기에 대응해서 탄소 중립 사회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가 공통적으로 인정한 주요 탄소 흡수원인 산림의 역할에 대한 주목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를 포함한 환경협력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도모하자는 정책인 남북 그린 대탕트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반도 산림협력과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어떻게 마련해 나가야 할까요? 기후변화 대응은 남과 북을 넘어서 전 인류를 위협하는 문제인 만큼 남북이 함께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하는 사안입니다. 한반도 그린 공동체 기반의 산림협력 추진 방안은 무엇일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뉴스룸에 국토연구원 이명호 부연구위원 초대했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 본격적인 얘기에 들어가기 앞서서요. 시청자들의 이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한반도 그린 공동체, 이게 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현재는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만 네. 평화를 통한 공동 번영, 더 나아가 통일로 나아가야 한다는 기조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돼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17년에 북한은 핵 왕선 선언을 하였는데 이로 인해 기존에는 남북 문제 또는 동북아 차원의 지역 문제로 인식되던 것이 네. 국제 차원의 문제로 완전히 전환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북한이 인도적 지원보다는 개발 협력을 원하는 북한의 수요를 고려할 수 있어야 하고, 세 번째는 환경 협력은 지역에서 수행되므로 환경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도 도움이 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주요 고려 요소를 통합하여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환경 협력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으로서 한반도 그린 공동체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기후변화 대응 환경 협력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남북이 이렇게 하나의 권역으로 묶이는 그린 공동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자, 아시다시피 이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춰서 우리나라도 탄소 중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30년, 2050년까지 어떻게 하겠다라는 국제적인 약속도 한 상황이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한반도 그린 공동체 기반의 산림 협력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탄소 중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GDP 증가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절대적 탈동조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네. 온실가스 감축분을 증대시키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탄소 저감을 위한 방법에는 공학 기반 해법과 자연 기반 해법이 있습니다. 기술 개발 중심의 공학 기반 해법의 경우 기술 개발의 불확실성과 기술이 개발된다 할지라도 라이선스 등의 문제로 기술이 보급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이러한 공학 기반 접근법의 한계로 산림과 같은 탄소 흡수원을 이용하는 자연 기반 해법이 효과적인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산림 면적을 확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북한의 산림 황폐화지를 남북이 함께 공동으로 복원함으로써 한반도 차원의 탄소 중립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시청자들께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언뜻 북한이 발전이 더디다 보니까 산림이 참 잘 보존돼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아니죠. 나무를 베서 땔감으로 쓰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산림이 많이 황폐가 돼 있다는 점 하나. 또 하나는 이 북한의 이 황폐화된 산림을 복원시키는 것이 우리의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 지금 이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그린 공동체는 뭐 아시다시피 우리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남과 북이 함께 해야 하는 거다 보니까 또 고려해야 될 점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산림 황폐시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과 산림 복원 및 산림 복원과 연계된 분야까지 종합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네. 북한은 산림을 제거한 토지 중 90.2%가 농업 용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하. 잘 아시다시피 식량난 때문인데 이러한 토지를 산림으로 복원할 경우 식량난을 더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물론 땔감 등의 에너지 부족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림협력 초기에는 인도적 지원, 중장기적으로는 일자리 전환 및 지역산업 육성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산림 협력을 통해 산림이 복원된다 할지라도 재훼손된다면 산림 협력의 효과가 낮아질 수 있고 산림 복원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므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네. 따라서 산림 황폐화지를 모두 복원하기보다는 인구 분포의 변화, 도시 확산 방향 등을 고려하여 산림이 재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공원과 같은 녹지로 관리하고 산림 복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가 필요합니다. 또한 산림 보온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분야가 홍수, 산사태 등의 재난재해 분야입니다. 북한에서는 매해 홍수 등으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산림 협력을 위한 인프라에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산림과 수자원의 통합관리 방안이 필요합니다. 네. 참 고려할 점이 많습니다. 지금 남북 산림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사항들 자세히 짚어주셨는데 지금 이번에 박사님께서 그런 점들을 모두 감안해서 한반도 그린 공동체 기반의 산림 협력 추진 방안을 제시를 하셨죠. 그걸 좀 설명해 주실까요? 한반도 그린 공동체 기반의 산림 협력은 국제 협력을 전제로 하며 산림 조성 및 복원을 중심으로 식량 및 에너지 문제 해결, 일자리 전환 및 지역 산업 육성, 재난재해 대응 및 산림수자원 통합관리 등의 종합적인 클러스터링 접근법을 이용해 제시하였습니다. 네. 한반도 그린 공동체는 국제협력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의 규범, 재원과 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고 국가의 환경정책과 협력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의 특성과 상황이 고려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 국가, 지역의 적극적인 논의와 합의를 통한 산림협력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산림협력이 환경적으로는 이루어오나 식량 및 에너지 문제 등의 지역적 인도적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식량 지원, 에너지 지원 등의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고 궁극적으로는 일자리 전환 및 지역 산업 육성을 통해 농업사회인 북한을 2차 또는 3차 산업사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북한의 비핵화 이전에는 대북 제재를 고려하여 북한 주민의 생존권 또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재난재해 대비를 위한 내수 배제 시설이라든지 수질 및 토양 오염 방지를 위한 오폐수 처리장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러한 인도적 개발 협력을 중심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 협력의 깊이가 깊어지고 질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협력 성과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와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는 현지 조사를 통한 정보 획득이 주로 이루어졌는데 북한의 폐쇄성과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접촉이 어렵기 때문에 네. 정보 수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산림협력과 같은 환경협력 행위는 대부분 야외에서 수행되므로 인공위성 영상 모니터링 및 분석을 통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안을 해 주셨는데 남북 관계라는 것이 우리 경험상 단박에 뭐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드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계별 접근이 상당히 유용하다 이런 분야로 꼽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무를 심는 이 산림 조성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실질적인 지역 발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뭔가 좀 추진해 나가야 효과가 있을 텐데 어떻게 보세요? 대북 제재와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을 고려하여 인도적 지원, 인도적 개발 협력이 연속적으로 단절이 없도록 스펙트럼 접근법에 기반한 단계별 전략이 필요합니다. 네. 하나의 사업을 인도적 지원부터 개발 협력까지 적절한 콘텐츠를 마련하여 북한의 비핵화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비핵화 협상 이전에는 묘목 및 기자재 등의 물자 지원을 중심으로 하고 위성 영상을 통해 진척 정도를 모니터링하여 복원 면적에 따른 식량 및 에너지 지원을 하는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비핵화 협상이 시작되면 양묘정 현대와 내수배제시설, 오폐수 처리장 등의 산림 복원 및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개발 협력을 추진하고 비핵화가 된다면 일자리 전환 및 지역산업 육성 등의 개발 협력으로 추진할 수 있게 연속적으로 사업을 배치함으로써 한반도의 정세 여건에 맞게 유연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물론 이 산림 협력이라는 분야가 상당히 비정치적인 분야이긴 합니다. 하지만 사실 남북 관계에 있어서 완전히 비정치적인 문제는 없죠. 우리가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남북이 만나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육자 회담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국제적인 틀을 만드는 이유가 남북만 서로 간에 얘기를 하다가는 서로 간에 약속을 어기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 하니까요.
그래서 한반도의 이 지정학적인 특성상 국제 협력은 그야말로 무슨 일을 진행하든지 필수적입니다. 한반도 그린 공동체 국제 산림 협력 위원회라는 걸 제안을 하셨더군요. 이게 그런 차원인 거죠. 네, 맞습니다. 한반도 그린 공동체는 국제 협력을 기반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제한한 여러 연구나 정책이 있었습니다만 대부분 남북 협력을 중심으로 긍정적 시너지를 위한 조력 차원의 국제 협력을 제안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핵 완성 선언 이후에는 완전한 국제 문제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우리끼리식의 남북 협력에는 한계가 있고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기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또한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는 유독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므로 네. 남북 간 양자 협력보다는 유엔 기구 등의 국제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다자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반도 그린 공동체는 유엔 산림 포럼 산하 지역 주도 이니셔티브인 한반도 그린 공동체 국제 산림 위원회를 제안하였습니다. 유엔 산림 포럼은 산림의 경영 보존 및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국제 사회의 지식 및 기술을 용이하게 지원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정성, 투명성 등을 확보하여 협력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요인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와 같이 남북의 갈등 상황인 경우 우리나라는 기술과 재정을 지원하고 직접적인 사업은 하지 않는 간접 협력 또는 이보다 단계가 더 낮은 옵서버 형태로 참여를 할 수가 있고 남북 관계가 점차 정상화되면 직접 참여하는 형태의 유연한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는 한반도 그린 공동체가 보편적인 환경 문제 해결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기 때문에 협력의 주체가 누구인지보다는 효과적인 산림 복원이 가능한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한반도 그린 공동체의 특징은 기존 남북 협력 시 주요 개념이었던 기능주의적 접근과 매우 차별적인 특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반도 그린 공동체 국제산림위원회가 발족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걸맞는 추진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통일부, 외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림청이 주도하는 산림보건 및 추진 분과와 농림축산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 산림보건과 연관된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발전 분과로 구성하여 전 부처가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의 추진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들 역시 또 국책연구기관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연구한 어떤 결과라는 것은 정책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통일부나 환경부, 산림청 등이 활발하게 좀 정책 수립을 해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렇게 한반도 산림 협력이 기대한 대로 차질 없이 적용이 됐을 때 어떤 효과들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함흥시 영광군 신흥군을 포함하는 성층간 분수계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네. 경사도 10도 이상의 산림 황폐화지 중 농경지로 이용되는 면적이 36.7%이며 15도 이상의 지역은 산림을 복원하고 식량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10도에서 15도 미만의 농업지역은 임농 복합을 적용하고 식재 면적을 5%로 가정하면 약 114.15 제곱킬로미터의 산림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탄소 흡수원 확보에 있어서는 매우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네. 이에 반해 농경지가 산림으로 복원되면 약 26,200톤의 식량 감소와 농작물 바이오매스 감소로 땔감 부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기에는 식량 및 에너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겠고 점차 인도적 개발 협력을 추진하여 성층간 분수계 서부의 풍부한 풍력을 이용한 풍력 발전을 통한 에너지 지원이라든지 마전 해수욕장 등을 기반으로 한 관광산업 육성, 흥남 비료 연화 기업소를 이용한 비료 산업 육성 등 지역 역량 강화를 통한 지속 가성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도시 성장 방향성에 있는 지역의 산림 복원은 훼손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므로 도시 성장의 잠재지로 관리하되 홍수 등의 재난재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산림을 우선적으로 복원하고 토지 이용 규제를 통해 보호하는 등 제도를 마련한다면 효과적인 산림 협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설명 들어보니까 일단 수치적으로도 탄소 중립 달성에는 굉장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다만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북한의 식량 문제, 에너지 문제는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는군요. 자, 탄소 중립을 위한 한반도 그린 공동체 기반의 산림 협력 잘 실현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 과제가 있을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반도 그린 공동체 기반의 산림 협력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으며
산림 복원에 대한 포괄적 접근으로 지속 가능성뿐만 아니라 국제 협력을 통한 공정성과 투명성 및 재정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는 국제 거버넌스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유엔 산림포럼 지역주도 이니셔티브인 한반도 그린 공동체 국제산림위원회를 박조시키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대북 제재를 고려하고 북한의 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인도적 개발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활용 위성인 국토위성과 같은 과학기술 자원을 대북 협력 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위성 영상 기반 모니터링 및 활용 체계 구축을 우선 정책 과제로 제안하였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남과 북이 함께 탄소 제로가 되는 날을 한번 꿈꿔봅니다. 네, 지금까지 국토연구원의 임용호 부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